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사 미스터리 5번째 이순신의 죽음에 관한 논란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사 미스터리 5번째 이순신의 죽음에 관한 논란들 그 파트 1에서 이순신의 자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죽음을 가장한 은둔설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노량해전이 끝난 뒤에 자신은 결국 선조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제 명대로 살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친족 및 측근들과 합의하에 죽음을 위장한 뒤에 숨어서 살았다라는 설이 되겠습니다. 이 은둔설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순신은 부하 장수였던 유형이란 인물에게 이런 말을 남겼죠. 예로부터 만약 대장이 자기가 세운 전공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 보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대개는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법이다. 그러므로 나는 적이 물러나는 그날에 죽음으로써 유감이 될 수 있는 일을 없애도록 하겠다. 이순신은 스스로 세운 전공의 위대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 또한 예측을 하였고, 그래서 왜군이 물러나는 노량해전에서 죽어서 유감이 될 일을 없게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물론 문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일종의 자살 예고처럼 보이지만 선조로 인해 죽는 마음 대신에 죽는 죽음 대신에 스스로 죽음을 위장하여 죽음을 피해 가겠다라는 계획의 일종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죽기 싫어서 죽겠다는 직역보다는 죽기 싫으니 죽은 척 하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 된다라는 의미죠. 자, 난중일기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다음으로 이순신 스스로가 쓴 시에서도 이런 그의 의지는 드러납니다. 자, 무제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통영 충렬사에 적혀져 있는 시입니다. 아득하다 북쪽 소식 들을 길 없네. 외로운 신하 때 못 만나 한이구나. 소매 속엔 적을 꺾을 병법 있건만 가슴 속엔 백성 구할 방책이 없네. 천지는 캄캄하여 설이 엉키고 산과 바다엔 피비린내 진동하네. 말을 풀어 화양으로 돌려보낸 뒤 복권 쓴 처사되어 살아가리라. 자, 즉 자신은 왕을 잘못 만난 신하라서 왜군을 물리칠 방법은 있지만 이 왕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할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한탄하면서 전쟁이 끝나면 타고 다니던 말을 돌려보내고 투구를 벗고 일반 유생들이 쓰고 다니는 복권을 쓴 뒤에 조용히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시인 거죠. 자, 다음으로 이순신의 조카인 이분이라는 사람이 쓴 기록에는 이순신이 왜군의 총에 맞아 죽을 당시에 이순신의 곁에는 이순신의 아들인 회와 조카 완 그리고 몸종이었던 김씨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투 중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지휘관인 이순신의 곁에는 부장급 군관이나 경호를 위한 군종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순신의 죽음을 확인한 것은 오로지 아들과 조카 그리고 이순신의 개인 몸종뿐이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리고 노량해전의 전투 시간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1편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조선군의 장기는 왜군보다 사거리가 좋은 화포를 바탕으로 한 원거리 포격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장점을 버리면서 밤에
전투가 벌어진 것은 어둠을 틈타서 이순신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혹들은 이후에 벌어진 의병장 김덕령의 죽음이나 곽재우의 은둔으로 미루어 볼 때 가장 그럴싸한 설이 될 수 있습니다. 선조는 자신의 위험, 애초에 그런 게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이 위험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이순신을 2번이나 백의종군 시켰던 전력이 있었죠. 이순신이 그런 선조의 마음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왜군을 쫓아내는 일이 먼저 끝나고 나면 다음은 자신의 차례임을 직감했을 것이고, 이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을 따르던 이들과 함께 영모 내지 기타 누명을 쓰고 죽느냐 아니면 조용히 사라지느냐의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죽음을 가장하여 사라지는 것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았던 이순신과 그 휘하의 최측근 장수였던 이영남이나 이연양 같은 장수들도 이때 총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혹시 이순신과 함께 죽음을 위장해서 은둔했던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이들에 대한 기록은 워낙 적어서 알 수 없지만 이런 의혹은 이순신의 죽음 이후의 행적에서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이순신이 사망한 날짜는 1598년 11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신이 고향인 아산으로 옮겨진 날짜는 그로부터 20일 뒤인 12월 10일이었죠. 왜 그토록 오래 이 시신의 인도가 오래 걸렸는지 이것도 의문이긴 한데, 전후 상황에서 낙후되어 있던 조선의 교통망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례는 그로부터 80일이 지나 해를 넘긴 1599년 2월 11일에 치러졌어요. 이게 아무리 겨울이지만 사망한 뒤로 3달이 지난 상태죠. 그러면 이미 부패가 심해져 있을 상황이에요. 특히나 조선의 유교 문화에서 시신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부패할 때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충북 아산의 이충무공의 묘지, 대한민국 사적 제112호고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이상한 점이 있는데 바로 15년 뒤인 1614년에 무덤을 이장했다는 거죠. 애초에 이순신이 묻힌 묘자리는 명나라의 유명한 풍수학자이며 이순신과도 친분을 맺고 있었던 두 사중이 직접 정해준 자리로 이른바 명당 중의 명당이었습니다. 자, 운둔설을 믿는 이들이 주목하는 부분 역시 바로 여기입니다. 실제로 죽음을 위장하고 살았던 이순신이 이때에 실제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원래 묘에서 약 1km 떨어진 곳으로 이장하는 척하면서 실제 장례를 이때 치루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한 반대 주장 역시 팽팽합니다. 전란이 끝나고 어수선할 때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인물의 후손들이 선조 39년 1606년에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그에 걸맞은 장례를 치르기 원하자 선조 역시 이를 허락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평난공신 해성군 최황과 청성군 이걸 등이 처음 묻혔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하니까 허락을 해달라라고 한 것이 선조가 그 급에 맞는 은정과 물품을 내려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윤허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상의가 예조의 말로 아래기를 충훈부의 계사에 조란
광국 공신 최황은 처음에 광주 땅에 장사 지냈는데 이제 장단에 이장하려 한다. 조정의 상전은 당초에 이미 거행하였지만은 이는 훈구 노신의 상임으로 이제 영구히 장사 지내는 날을 당하여 혹 참작하여 거행할 일이 없지 않다. 그런데 본부의 등록에는 무릇 훈신이 출입하거나 아를 때에 다 격외에 은전을 내린 전례가 있었으나 천장하는 일에 있어서는 기록이 보이지 않고 문서가 산실되어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아서 찾아 상고할 수 없다. 이제 은전을 베풀자니 의거할 전례가 없고 베풀지 말자니 결함이 있을 듯하다. 요즘 듣건대 청성군 이거를 통진해서 파주로 이장할 때에도 조묘군을 제급한 일이 있다 하므로 감히 이렇게 품한다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윤허한다. 곽곽 석회 등의 물건을 내려 주어야 할 듯하니 하여금 살펴서 처치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최황은 공신으로서 의정에 추증되었으므로 이장할 때에 관곽, 석회, 조묘군을 위에서 분부하신 대로 각각 해조로 제급하게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정교하였다. 선조실록 203권 선조 39년 9월 21일의 기록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상이란 인물이 이제 예조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최양이란 사람을 이제 이장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미 장례를 치르기는 했지만 이것은 훈구 노신의 상임으로 이제 다시 영구히 장사를 지내는 날을 맞이해서 이 사람의 어떤 공을 참작하여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얘기였죠. 근데 이제 등록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워낙 전쟁 때문에 문서가 산실되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나라에서 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청성군 이걸이라는 또 다른 인물이 이장할 때 조묘군을 제급한 일이 있다. 나라에서 그러니까 조묘군이라는 건 분묘를 이제 조성하는, 그러니까 무덤을 만들 때 도와주는 인부,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도와준 적이 있으니까 요번에도 좀 그런 쪽으로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왕이 선조겠죠. 선조가 이것을 윤허한다. 그래서 선조가 관곽,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일종의 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석회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석회 석회 가루 뭐 이런 것들을 내려 주어라. 그래서 좀 무덤을 잘 꾸밀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내려 주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장사를 지낼 때는 워낙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난장판이었으니까 제대로 이 사람의 어떤 품계에 맞는, 위상에 맞는 그런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다시 치를 때는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 달라라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장을 할 때는 보다 격에 맞추어서 나라에서도 도움을 줬다라는 거죠. 이런 기록을 보았을 때 이순신 역시 이런 이유로 이장되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순신 같은 경우는 전쟁 당시에 죽었기 때문에 이순신 역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 장례를 치르지 못했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야 제대로 좀 격식을 갖추어서 장례를 치르고 싶다, 이장하고 싶다, 뭐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일이나
불려서 장례를 치렀고 당대의 풍수학자이자 친우였던 두 사충이 직접 명당으로 골라준 묘자리를 옮겨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대답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순신 제독, 장군보다는 제독이란 명칭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는 현재 해군 참모총장급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이순신 제독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자체가 굉장히 무례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이순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KBS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단순한 정황 증거만으로 죽음이냐, 자살이냐, 은둔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론 내릴 수는 없죠.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역사에서 이순신 제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